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키워주신 저희 친할머니 말이에요. 제가 6살 무렵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가 저를 맡아서 키우시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의 사랑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깊고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고도 저를 대신해서 저희 원수놈에게 복수를 해주시며 제 인생을 구해주셨으니까요. 바로 저를 배신한 저희 남편에게 말이에요. 그 일로 남편 인생은 폭삭 망하고 말았고요.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잘 살기보다는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부모님 2분 모두 사이가 좋으셨고 늘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어린 시절 비록 가난했지만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자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인생의 예기치 않은 불행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작스레 불어닥쳤습니다. 부모님 2분이 동네 근처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늦은 저녁 퇴근을 하시며 항상 어린이집에 들러서 저를 데리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랑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울면서 저를 데리러 오신 할머니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가게 문을 닫고 어린이집으로 저를 데리러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음주운전 상태였는데 무면허 운전자로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었죠. 그리고 어린 저를 저희 친할머니가 도맡아 키우시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였고 아빠도 외동아들이어서 저에게 남은 가족은 할머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가에서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매일 엄마랑 아빠를 찾으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자다 말고 늘 놀래서 깨며 울고 말았죠.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요. 그럴 때면 할머니는 저를 품에 꼭 안고 제가 다시 잘 때까지 달래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가 있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8살 때 일이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나이 든 할머니가 어린 절 키우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쪼들리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햄버거 가게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 맞은편에 가족 동반으로 엄마 아빠와 온 제 또래 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있던 겁니다. 자기 부모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특히 제가 더 부를 수 없는 엄마 아빠 소리를 하는데 어째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너무 부러워서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시더니 금세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래, 예쁜 우리 딸 여진아. 엄마가 사준 햄버거 맛있어? 엄마가 사준 햄버거라 너무너무 맛있어. 우리 엄마 최고! 그리고 저는 그날 할머니를 하루 종일 엄마라고 부르면서 신이 나서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참 행복했던 날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중학생으로 올라가자 어김없이 저에게도 사춘기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때 철이 덜 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크니 그동안 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이 많이 가난한 데다 저에게 부모도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길에서 할머니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만 저에게 아는 척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제가 도망을 가버렸던 겁니다. 할머니는 새벽에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면서 퇴근한 오후 시간에는 간간히 폐지 줍는 일을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폐지 줍는 모습을 친구들 앞에서 들키니 그만 창피했던 거예요. 할머니의 그런 행동들이 다 저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알았으면서요. 지금 생각해도 참 못된 행동이었죠. 그럼에도 할머니는 그 일에 대해서 저에게 서운하다거나 못됐다거나 그런 말씀 하나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아 하셨지만 할머니에게 미안해진 저는 그날부터 할머니를 대하는 것이 어색해서 조금씩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와 화해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때만큼 힘들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할머니랑 다세대 주택에 새 들어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작스레 집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던 거죠. 집주인에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 사정을 말하고 사정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죠. 사장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면 돈을 구할 데도 없고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저희 보고 어디서 가서 살라고 그러십니까?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이 늙은 나이에 자식 잃고 불쌍한 우리 어린 손녀딸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만 봐주시면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드릴 테니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어차피 할머니 아니어도 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보증금 올려주지 못할 것 같으면 당장 나가라고. 기한은 이번 달까지야. 그때는 할머니나 저나 정말이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집 보증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와봤자 그 돈으로 집을 구하려고 해도 할머니랑 저랑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는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집세를 올리지 않는 대신 집주인의 집안일들을 대신 해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의 청소며 빨래며 음식이며 할머니가 전부 대신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저희 할머니를 무슨 자기네 집 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뜩이나 저를 먹여 살리느라 청소 일을 나가셔서 힘든 저희 할머니를 밤낮으로 불러 일을 시켰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이른 아침 밖에 마당에서 큰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집주인이 저희 할머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제가 밖에 나가보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저희 할머니에게 자기네 집 김장김치를 담그라고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혼자 절인 배추가 가득 담긴 무거운 통을 옮기시다가 그만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집주인이 할머니를 향해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던 거고요. 할머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보증금도 안 올리고 내 집에서 계속 살게 해줬으면 그만큼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야?
요즘 배추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비싼 배추들을 바닥에 엎어버려? 할머니가 엎어버린 배추값 전부 물어줄 거야? 아유,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물에 씻으면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얼른 깨끗하게 헹굴게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걸 누구 보고 먹으라는 거야? 그건 할머니랑 할머니 손녀나 먹고, 할머니가 지금 바닥에 떨어뜨린 배추들 전부 돈으로 물어주거나 사다가 똑같이 절여서 새로 해놔. 내 말대로 안 했다가는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여기서 당신 손녀랑 쫓아내면 그 보증금으로 갈 데도 없는 거 알고 있는 거지? 지금 보증금으로 반지하나 옥탑방밖에 더 구하겠어? 그러니까 당신 그 귀한 손녀랑 계속 우리 집에서 살고 싶으면 배추값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새로 사와서 김장을 해놓든지 하라고. 얼른!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할머니가 집주인의 횡포에도 꾹 참고 있는 이유를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바로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혼자였으면 할머니 버는 돈으로 충분히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테고, 그러면 돈 걱정 없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때문에 집주인의 수모를 전부 받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때 저는 제 잘못된 행동을 뒤돌아보게 되었죠. 친구들 앞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창피하다고 도망을 가버렸던 그 일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주워서 배추통에 담다 말고 밖으로 나와 할머니와 집주인을 지켜보고 있던 저를 발견하셨고, 할머니는 제 눈치를 보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여진이 많이 배고프지? 할머니가 얼른 사장님 김치만 담그고 우리 여진이가 좋아하는 김치 부침개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얼른 방에 들어가 쉬고 있어?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걸어가 할머니가 통에 담고 있던 배추들을 전부 다시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몹시 당황하고 말았고, 집주인은 저에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배추를 바닥에 쏟는데? 아줌마, 방금 저희 할머니한테 배추값 다시 물어주든지 아니면 배추 사와서 다시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배추 아줌마 거 아니고 우리 배추 아니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배추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세요? 어린 것이 어른한테 파락파락 대들고, 너 정말 네 할머니랑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그러냐? 그 말에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이 미친 아줌마야? 미친 아줌마? 그래,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집에서 살기 싫거든? 솔직히 이 집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런 그지 같은 집 사느니 차라리 반지하나 옥탑방으로 가서 사는 게 훨씬 좋겠다. 우리 할머니 괴롭히는 당신 같은 마귀 할머니는 이 집보다 반지하나 옥탑방이 천국이겠어. 할머니, 우리 당장 방 빼서 여기서 나가. 나는 할머니랑만 같이 살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어. 반지하든 옥탑방이든 상관없다고. 나는 할머니 괴롭히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말이야. 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할머니는 깜짝 놀란 얼굴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집주인이 화가 났는지 저에게 와 제 뺨을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주인은 저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달려드는 집주인을 할머니가 붙잡고 나섰던 겁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이 할망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손 놓지 못하겠어? 당신 손녀 버르장머리 없어서 내가 혼내주려고 하는 거니까 당장 이 손 놓으라고.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손녀 건드리는 것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거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 죽고 나도 따라 죽고 싶었던 거.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왜 사는데? 나 우리 손녀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우리 손녀한테 함부로 하는 것들, 그게 누가 되었든 난 절대 용서 못한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손녀 지킬 거야. 이 알망구가 정말로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그런 건가? 내가 정말 니들 내 집에서 쫓아내야 정신 차리겠어? 쫓아내긴 뭘 쫓아내.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방금 우리 소녀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더럽고 치사해서 우리 이 집에서 나가서 살 거라는 거. 네 정신 나간 폐약질 받아줄 이유 더는 없다고. 알아들어?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났는지 이번에는 저희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지지 않고 집주인의 머리채를 잡았죠. 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있으니 힘에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주인과의 싸움에서 저희 할머니가 진 것은 아니었지만요. 할머니가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제가 집주인의 팔을 잡고 확 물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아픈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그리곤 저와 저희 할머니를 향해 이야기했죠. 아이고 내 팔, 아이고 아파라. 내가 니들 가만히 둘 줄 알아? 모두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거라고. 어디 손녀랑 할머니랑 나란히 콩밥 한번 먹어봐. 콩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우리 손녀가 지금 몇 살인데 콩밥을 먹어? 우리 손녀 나이 어려서 콩밥 먹을 일 없거든. 그리고 나만 때렸어? 너도 나랑 우리 손녀 때렸잖아. 나야말로 나랑 우리 손녀 진단서 띄어서 너 확 고소해버릴 거다. 어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고소할 수 있으면 해봐. 뭐라고? 할머니의 말에 당황해서 버벅거리던 집주인을 향해 할머니는 무채를 썰어둔 다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채 썬 다라를 바닥에 주저앉은 집주인에게 쏟아부었죠. 그러자 집주인이 화들짝 놀라며 다시 벌어 화를 내더라고요. 이 할망구가 미쳤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배추도 바닥에 엎어버리더니 무채까지 못쓰게 만들어? 당장 내 배추값 물값 물어내! 물어내긴 뭘 물어내? 그동안 내가 네 집 공짜로 청소하면서 받지 못한 돈 대신이다. 나야말로 네 집에서 일한 거 돈으로 전부 환산해서 받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이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나갈 테니까 내 보증금이나 당장 돌려줘.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와 할머니는 서로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진아, 정말 괜찮겠어? 여기서 나가면 정말로 우리 반지하방이나 옥탑방 얻어서 살아야 할 텐데 너 정말 괜찮겠냐고. 할머니, 나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 왜냐하면 할머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랑 길바닥에서 생활하게 된데도 나는 이제 할머니만 내 곁에 있으면 돼. 그리고 할머니, 내가 정말로 미안해. 할머니는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어. 할머니 폐지 줍는 거 보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도망치기나 하고. 나 정말 나쁜 애야. 할머니, 내가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 말도 잘 듣고 그럴게. 그래서 나중에 커서 할머니 꼭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할머니 사랑해. 우리 그러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래, 내 새끼.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우리 여진이가 나쁘긴 뭐가 나빠. 할머니도 여진이 나이 때는 그랬어. 옷에 구멍만 나도 얼마나 창피했다고. 할머니는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우리 여진이만 행복하면 돼. 할머니도 우리 여진이 많이 사랑해? 나도 할머니만 행복하면 이젠 다 괜찮아. 할머니 나도 많이 많이 사랑해.
그날 저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은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누구보다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마음만큼은 부자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옥탑방을 구해 이사했고, 저는 커서 꼭 성공해서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할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미리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폐지 줍는 일도 같이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저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저희 할머니라 소개하게 되었고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고 저를 피하는 친구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의 사랑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가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저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랑 알바도 열심히 하며 할머니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제가 꿈꾸던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직장에서 돈을 벌게 되니 할머니에게도 조금 여유가 생기셨고, 몇 년 후에 할머니는 청소 일을 관두시며 젊은 시절 공장에서 미식 일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옷을 수선하는 수선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을 할머니가 가게 여실 때 조금 도움을 드렸고요. 할머니는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 절대로 제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제가 너무 속상하고 섭섭할 것 같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제가 드린 돈을 보태서 가게를 열게 되셨습니다. 그 후 저도 할머니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 마침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시간이 날 때면 같이 여행도 가고 또 할머니 용돈도 드리고 만난 것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의 고생들이 전부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부족할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참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0살쯤 되었을 때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책임질 할머니도 계셨고 이성에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라 친구의 말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말이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소개팅만 해보라는 건데 나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였어요. 설령 소개팅을 해서 사귀게 되더라도 전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만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저희 남편이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보니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다정하고 이해심도 많은 자상한 사람이라 마음이 끌렸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남편과 결혼할 생각까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저는 일단 그렇지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무리 남편이 좋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제 입장에서 남편과의 결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며 사신 할머니가 저에게 누구보다 소중했으니까요. 그런데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던 겁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해주면 안 돼? 나 이제 자기 없이는 못 산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 그렇게는 못해. 우리 할머니 버리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자기랑 결혼할 순 없단 말이야. 나도 자기 너무 사랑하지만 나에게는 우리 할머니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해. 나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 물론 자기 나랑 처음 사귈 때부터 자기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할머니 모셔야 해서 결혼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내가 자기가 너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할머니도 결혼해서 우리가 잘 돌봐드리면 되는 거잖아. 자기 할머니, 자기한테만 소중한 분인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기를 키워준 자기 할머니는 나한테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내 삶에는 자기 할머니도 포함이란 이야기야. 결혼하면 자기 혼자 말고 나랑 같이 할머니 돌봐드리자. 그러니까 나 믿고 나한테 와주면 안 돼? 물론 그때 남편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저는 쉽게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청혼을 거절하고 말았죠. 그런데 할머니는 남편이 저에게 청혼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먼저 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러면서 할머니 소원이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증손주까지 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제가 결혼하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당신이 아직 건강하고 팔팔한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집 가면 할머니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교실도 다니시면서 즐겁게 사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저희 아빠 엄마를 만나서 할머니도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당신 때문에 손녀 발목 잡았다며 저희 아빠와 엄마의 원망 듣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혼해서 저랑 남편이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느냐고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생판 모르는 남편이랑 한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곤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정 힘들면 그때 당신을 돌봐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할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가 떠나고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었던 겁니다. 저는 제가 할머니를 평생 모시며 함께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를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된다면 그 자체로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큰 짐을 지어드리는 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약속대로 결혼 초에는 할머니에게 정말 잘해주었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나자 남편 놈이 숨겨왔던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와 사는 게 익숙해져서 무심해졌다고 하지만 결혼 전 약속했던 저희 할머니를 잘 보살펴드리겠다는 약속까지 남편은 어기고 말았으니까요. 더군다나 더 큰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죠.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그동안 저를 고생하며 키워오신 탓인지 암까지 걸려버리신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췌장암 2기로 손쓰기에도 늦은 데다 이젠 나이도 있으시고 편하게 보내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할머니는 항암 치료만 받기로 하고 호스피스 병원에 모시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가시는 날까지 편하게 계시다가 보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있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 제가 할머니의 곁을 지켜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관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회사를 다니는데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가 이 세상에 머무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거라면 그 아까운 시간을 꼭 할머니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 직업적 특성상 회사를 관두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도 쉬웠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간병을 위해 회사를 관두겠다고 하자 남편 놈이 아주 황당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관두면 자기 혼자 돈을 벌어 저희 부부 생계를 책임지라는 소리냐며 노발대발했던 거죠. 게다가 저에게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당신 할머니도 이젠 갈 때가 돼서 아픈 걸 텐데 도대체 왜 회사까지 관두고 병간호를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당신 회사 관두면 나 혼자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라는 거야? 지금 당신 일 안 하고 놀면서 내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겠다는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 할머니가 당신 엄마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우리 할머니 나한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고 그런 분이 아프신데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당신한테 빨대를 꽂아? 나도 어차피 그동안 모아둔 돈 있고 회사에서 퇴직금도 나온다고. 그리고 당신 나한테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나 우리 할머니 돌봐야 해서 결혼 못할 것 같다니까. 당신이 먼저 결혼하면 나랑 같이 할머니 돌봐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당신한테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던 말 벌써 잊은 거냐고! 그거야. 그때는 너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거고 사람이 말로는 무슨 말도 못하냐? 그리고 우리 엄마랑 네 할머니랑 같냐?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진짜 부모인데 당신 할머니는 진짜 부모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일 뿐이잖아. 아무튼 난 당신 회사 관두는 거 절대 반대니까 그렇게 하라. 만약 내 말 안 들으면 우린 이혼이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 당신 설마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손만 가는 아픈 노인네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라고. 저는 남편 놈의 마지막 말에 꼭지가 돌고 말았습니다. 저한테는 결코 용서가 안 되는 말이었죠. 저희 하나뿐인 할머니를 이젠 늙어 아프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보내라니요. 그래서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고 소파 옆에 있던 쿠션을 들어 남편 놈의 등을 두들겨 패줬습니다. 이 나쁜 자식! 나쁜 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 내가 미쳤다고 우리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낼 것 같아? 나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날까지 내가 곁에서 돌볼 거야. 나랑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그래, 하자, 이혼! 나도 아파서 살 날 얼마 안 남은 우리 할머니 요양병원에 보내라면서 약속도 안 지키는 너 같은 놈이랑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자고! 아유, 이 옆에 내가 갑자기 왜 이래? 아프니까 그만 때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때리라고! 저는 그날 정말로 남편 놈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우리 할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그것도 할머니가 저한테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아는 인간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싸움이 있은 얼마 뒤 남편 놈이 왜 그렇게 갑자기 변해버렸던 것인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요. 남편 친한 친구 중에 저랑도 가끔 연락하는 남편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리곤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죠. 재수 씨, 오랜만이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야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상기 씨가 갑자기 전화를 주고 혹시 무슨 일 있는 건가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재수 씨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재성이 그놈이 재수 씨를 생각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실망입니다. 예? 상기 씨,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재수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며칠 전에 재성이 놈을 친구들이랑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 여자친구라면서 25살 먹은 어떤 젊은 여자애를 데리고 왔지 뭐예요. 무슨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아주 둘이 좋아서 죽더라고요. 재성이 그놈 때문에 거기 왔던 친구들도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놈 몇 명이 결혼도 한 유부남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수씨 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재성이 그놈이 아주 뻔뻔하게 사랑해서 사람 만나는데 유부남이고 아니고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고요. 그 젊은 어린애한테 빠져서
지금 재수 씨랑 이혼하고 그 어린애랑 살 거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으면 재수 씨 잘못한 것도 없이 갑자기 이혼당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연락드렸어요. 잘못한 건 재성이 놈인데 재수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을 당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재성이 친구이기도 하지만 저도 여동생이 있는 오빠 된 입장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수 씨가 그동안 재성이랑 재성이 집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놈이 지금 미친 거라고요. 상기 씨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문제 제가 잘 해결해 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쩐지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이상하게 군다 싶더니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것이었죠. 배신감에 남편 놈에게 따지며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단 모르는 척 참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놈에게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놈이 바람 피운 증거를 잡아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해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할머니가 아프시니 다른 곳에 신경 쓸 시간도 없었고요. 소중한 할머니가 아프니 남편 놈이 바람 피운 건 저에게 그리 큰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 놈의 바람 피운 증거를 잡는 것은 탐정사무소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할머니를 잘 보살펴드리다가 편하게 보내드리자는 마음이 더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편의 안부를 물어서 할머니한테 남편이 요즘 바빠서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잘 찾아오지 못하는 거라고 하자 다행히 할머니도 제 말을 믿어주셨고요. 그 모습에 참 안심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평소 많이 예뻐하셨는데 남편 놈이 바람 피운 사실이며 제가 할머니를 병간호를 못하게 하려고 요양병원에 보내라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보나마나 큰 충격에 빠지셨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좋은 것만 보고 지내시다가 편히 보내드리고 싶은 저희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남편 놈이 변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할머니가 제 곁을 떠나시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부터 남편을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지. 어차피 돌아가실 노인네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라고. 그런데 당신 내 말도 안 듣고 회사까지 관두고 할머니 간병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이 뭐가 예쁘다고 거길 가야 하는데? 저번에 한번 다녀왔으면 된 거잖아. 그러지 말고 내 마지막 부탁이니까 좀 들어주면 안 돼? 할머니 정말 곧 떠나실 것 같단 말이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늘 넘기시기 힘들 것 같다고 했어. 당신이 원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아니 싫은데? 할머니가 솔직히 재산이 많아서 남길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받을 것도 없는데 꼭 가봐야 돼? 나는 절대로 못 가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오늘 나 중요한 약속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 절대로 전화하지 말고. 그러면 이만 끊는다. 남편 놈이 약속이 있다면서 누구랑 있을지는 아주 뻔했죠. 바람 피운 상간녀랑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오지 못할 것 같다고 할머니께 말씀드리게 되었고 할머니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로 괜찮다는 듯 제 말에 살며시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곤 제 손을 다정히 잡으신 채 빙그레 웃으시며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편히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뻔뻔하게 남편 놈이 그제야 할머니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한다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혔죠. 사실 나 당신 할머니 장례식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도 할머니 장례식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와본 거니까 감사한 줄이나 알라고. 엄마랑 아빠도 곧 도착하실 거야. 그 말에 저는 당장 남편놈을 쫓아내려 했어요. 너희 식구도 전부 필요 없고 너 같은 놈이 있어봤자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을 더럽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그런데 순간 그때 정말 예상 밖의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선임한 변호사라며 어떤 남자 변호사가 대뜸 저희 할머니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곤 저에게 해준 말에 머리에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마냥 어안이 벙벙했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할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유산이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말려 씨께서 손녀분께 조금이라도 재산을 남기고 싶으셨던 건지 5년 전쯤 사놓은 땅이 있었는데 이말려 씨가 그 땅을 사자마자 주변에 개발이 들어가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말려 씨께서 저를 따로 불러 당신이 돌아가시면 손녀분인 윤여진 씨에게 당신 재산을 전부 상속한다고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수선집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으로 산 땅을 저에게 물려주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끝까지 저를 위해 사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변호사님의 말에 너무 당황해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남편놈이 아주 가증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뭐야, 여보? 그러면 우리 부자 되는 거야? 도대체 그 땅이 얼마야? 여보, 오늘 나 할머니 장례식장 오길 잘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비싼 땅을 남겨놓으셨을지 누가 알았겠어?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우리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할머니 유산을 운운하냐며 그럴 자격이나 되냐고 따지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변호사님의 말을 듣더니 남편은 개거품을 물고 말았습니다. 대신 윤여진 씨가 이말려 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이말려 씨가 윤여진 씨가 지금의 남편분과 이혼을 해야 당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조건을 다셨습니다. 뭐? 나랑 이혼해야 집사람이 할머니 유산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데? 우리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고 사랑하는데 이 세상 누구도 절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고! 이말려 씨께서 손녀분이 남편분과 이혼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라니? 도대체 무슨 이유인데? 남편분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보고 손녀분이 이혼할 때 필요하면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이미 비용도 전부 지불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남편놈이 할머니가 어떤지 본다고 병원에 한번 병문안을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주무신다는 생각에 남편놈이 자기 상간녀와 통화를 했고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남편놈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편놈을 찾았던 것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떠나기 전 남편놈을 혼내주기 위해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러자 남편놈은 제 앞에서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켰다는 생각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빌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앞으로는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당신이 내 앞에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걸 봤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놓칠 수 있겠어? 이렇게는 당신 절대로 못 보낸다고. 나 이혼 안 해! 하지만 전 더는 남편놈의 뻔뻔한 행동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남편놈을 향한 복수였죠. 이혼을 안 해? 날 절대 못 보낸다고? 너 그동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우리 할머니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라고. 혹시라도 할머니가 네 놈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면 충격받아서 잘못될까 봐.
그런데 우리 할머니 앞에서 감히 상간녀랑 전화통화까지 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 이미 네 놈이 바람 피운 증거들도 전부 가지고 있고 너처럼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랑은 앞으로 절대 못 사니까 그만 끝내! 오늘로써 너랑은 영원히 끝이라고! 아니야. 안 돼. 이럴 줄 알았으면 할머니한테도 잘해드리고 바람도 피우지 않는 건데 내가 내 복을 짜버렸네. 아이.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 놈을 저희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는 말도 함께 남기면서요. 그 후 저는 저희 집이 아닌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저를 몇 번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죠. 그제야 남편도 겁을 먹었는지 더는 절 찾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받으며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멍청한 어린 상간녀가 남편을 자기랑 결혼할 남자친구라며 본인 SNS 계정에 저희 남편과 바람피운 사진을 올렸던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 준 약혼 반지라며 남편이 사준 비싼 다이아 반지까지 올려서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다른 증거도 차고 넘쳤지만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기분인 게 얼마나 속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과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남편 놈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남편 회사의 동료 하나가 SNS를 돌아다니다가 남편 놈의 상간녀 SNS를 발견하게 되었고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 놈은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회사를 다니다가 결국 관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니던 대기업에서 낮은 연봉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전 남편과 만나던 어린 상간녀는 전 남편 놈이 대기업을 관두고 중소기업에 다니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건지 다른 돈 많은 남자로 갈아탔고 그 일에 화가 난 전 남편 놈이 상간녀의 회사에 찾아가 아주 제대로 뒤집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잘못했는데 자신만 망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상간녀도 창피해서 결국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을 해결하고 나서 할머니의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나시면서 손녀딸이 걱정되어 모든 걸 준비해놓고 계셨으니까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씩씩하고 행복하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진정 보답하는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먼 훗날 제가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할머니께 받은 사랑만큼 열심히 효도하며 행복하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할머니 당신은 내 할머니이자 저희 엄마였어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